네, 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디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관점에서 아모르바디하는 법을 알려주실 걸어다니는 인문학 백과사전 아모르 토커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도요, 이 몸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만 비로소 앉을 수 있다는 이 귀한 자리에 모신 심사숙고한 게스트 배우 정정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정아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아모르 바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혹시 또 제가 모르는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배우러 왔습니다. 방송 보니까요. 재밌고 깨알 같고 진짜 유쾌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네, 특히 기대가 큽니다. 네. 자, 깊이 있는 대화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화두를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자, 습관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도 뭔가를 바꿔야 하는 법. 여러분, 건강한 삶, 아모르바디한 삶을 위해 무엇까지 바꿔보셨습니까? 이성용 도슨트는? 저는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취침 시간을 좀 많이 바꾸려고 해요. 취침 시간. 네, 글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새벽에 그렇게 글이 잘 써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되게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선생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정상원 셰프님. 저는 성질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못 계셨구나. 그렇지는 않은데 이 남자들이 오래 살고 잘 살려면은 3명의 여자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엄마, 아내, 내비게이션. 네. 저는 이 아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아내 말을 잘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정아 씨. 저는 가장 먼저 바꾼 게 인상인데요. 이 인상이 바뀌려면 이 밥상이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출산을 하면서 이제 임신했을 때 22kg가 쪘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게 막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건강도 나빠져. 건강이 나빠지니까 승질이 나빠져. 승질이 나빠지니까 일상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건강하게 밥상을 딱 바꿨더니 살도 많이 빠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인상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제 삶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인생의 재혼이라고 할까? 네. 밥상을 바꾸니까 인생이 달라졌다. 삶이. 네네. 네, 밥상 말고 밥상 위에 있는 음식. 음식. 네네네. 밥상은 그대로. 밥상은 그대로. 집이 좁아서 뭐 바꾸기가 힘들어요. 야, 오늘 게스트 진짜 제대로 모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원했던 답을 딱 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오늘의 화두, 무엇을 바꿀 것인가? 밥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매일같이 먹어야만 하잖아요, 사실. 네. 예. 그리고 먹고 싶어하는 우리들인데 아모르바디와 음식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살기 위해 먹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네. 내일 아침에 뭐 먹지? 항상 이 고민하면서 행복하게 그래서 잠자리에 4시에 자는 들거든요. 거예요? 6시 일어나서 또 먹고? 고민이 깊은 거죠. 괜찮네. 저는 먹는 분야가 제 생업이죠. 그쵸. 그러니까 먹는 것하고 사는 게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먹방으로 네, 네. 음식으로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셔도 대박 날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 네네. 학벌도 좋잖아요. 아유, 무슨 말. 먹는 거랑 갑자기 학벌이랑 무슨 아니, 그러니까 상관입니까? 그런 데서 배운 요리들을 이렇게 네. 하면은 가정에서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저랑 같이 유튜브 한번. 그럴까요? 네, 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먹고 싶어서 사는 것 같아요.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산다. 그건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생활비를 보면 알아요. 음식에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필요 이상의 고기를 먹는다. 그거는 이제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밥상이라는 주제만으로도 지금 벌써 신나요. 그러네요. 맞아. 진짜 빨리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야말로 먹기 위해 사시는 분들. 오늘 사실 우리 얘기하기 되게 바쁠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오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 많이 전해드려야 되니까 좀 전해볼까요? 사실 저도 식탐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농장을 전장 안에다가 지어버린 사람들까지 농장을 전시에 그렇습니다. 우와. 저 서쪽으로는 포르투갈, 네. 동쪽으로는 튀르키예,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고대 그 드넓은 대제국을 세워 올렸었던 바로 로마 제국. 먹는 걸로 이탈리아 사람들 그 먹부심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2000년 전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탄약도 아니고 네. 무기도 아니고 먹거리다라고 맞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굶어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죠. 네. 잘 먹어야 잘 싸우잖아요. 네. 문제는 땅이 너무 넓어지는 겁니다.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만 전쟁을 할 때는 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갈리아 지방을 거쳐 이베리아 지방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이 군수 물자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차라리 전장에다가 먹거리를 그냥 재배하자. 와. 농장을 세워버리자라는 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똑똑해요. 이때 당시 다양한 농장들 그 중에서도 네. 전장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농장이 바로 의외였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상추입니다. 상추? 네. 나 지금 너무 놀랐어. 상추. 너무 별거 아니라 깜짝 놀랐네. 순간적으로 드라마 리액션인 줄 알았어요. 상추? 와, 너무 근데 의외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기 쌈 싸 먹는 그 상추하고는 조금 형태는 달라요. 그쪽은 로메인 같은 거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샐러드에 많이 집어넣는 로메인 상추를 떠올리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시저 샐러드. 이 로메인 상추라는 말 자체가 로만 상추, 로마 상추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는 설이 있을 만큼이나 이 로메인 상추는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그러게. 디오스 코리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네. 이 남자는 실제 이 상추를 이용을 해서 의약품으로도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추에서 나오는 즙이 약간 진통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군대에서 군인들을 치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군인뿐만 아니라 로마의 유명한 황제도 이 상추를 즐겨 먹었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아우구스투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별명이 네. 배아파였어요. 왜요? 배아파. 이게 워낙 병약했던 사람이고 잔병 치레를 좀 많이 본인이 하던 배아파, 사람이다 배아파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배를 부여잡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한 의사의 상추 식단을 먹고 난 이후에 네. 이 배가 안 배앓이가 아파요. 좀 많이 나아졌다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자기가 효과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상추로 재단을 쌓고 상추 동상까지 만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사실 그 전쟁터는 목숨이 오가는 그쵸, 곳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까지 먹는 걸 잘 챙겼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인간은 먹고자 하는 그 욕망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느껴졌는데 일단 로마군이 진통제로도 사용했다는 이 상추 약사님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대의 로마군이 참말로 똑똑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상추에는 락투카리움, 락투신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성분이 수면을 유도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왜 우리 상추하면 먹고 잠이 온다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이제 그게 맞는 말인 건데 아마 수없는 전쟁으로 부상이 많았을 로마군이 이제 상추에 기대어서 통증을 줄여가면서 잠을 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전쟁도 되게 멋스럽게 치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안 치러봤으면 말을 안 해요. 아니 근데 진짜 지금은 이제 로마 멀리 갔다 왔는데 사실 먹는 거에 진심인 거 우리나라도 절대 맞아요. 빠지지 우리나라도 않습니다. 안 그렇죠? 빠지죠. 예. 네. 감사 인사만 해도 뭐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말도 하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밥 먹으면서 다른 먹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점심 먹으면서 저녁 이야기하고 그리고 방송에 먹는 걸 틀어놔요. 맞아. 그리고 정말 싫은 사람도 막 밥맛 없다, 밥맛 없다. 이러고. 그런데 진짜. 다른 방향인가요? 진짜.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잘 차려 먹고자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맛있는 음식을 꼭 먹어야 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김치는 워낙 소금을 많이 한 거라 맛은 변했어도 김치에 줄인 입이라 견디어 먹었소. 민어를 연하고 무름한 것으로 가려서 사서 보내주시오. 어란도 거기서 먹을 만한 것을 구해 보내주시오. 음식 얘기로 가득한 이 편지 누가 썼을까요? 우리에게 글씨로 잘 알려진 조선시대 실학자 추사 김정희가 아내에게 보낸 한글 편지입니다. 거의 반찬. 네, 그러니까. 김치 맛이 변했다. 뭐 민어를 좀 보내라. 요즘에 이랬다면 큰일 아, 나는데. 바로 쫓겨납니다. 바로 쫓겨납니다. 눈치가 없으셨네요. 네, 맞아요. 썼던 곳은 심지어 유배지입니다. 어머나. 네. 네. 김정희가 1840년 55세가 되는 해에 권력 다툼에 휘말려서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금수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자랐던 거죠. 근데 제주도에 가니 제주도 지금 음식들 맛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쵸, 지금. 근데 좀 힘든 거예요. 금수저에 그게 남아서 배불렀네, 이제 배불렀어. 아내한테 반찬 투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후대에 남긴 한글 편지들 중에서 40통 중 38통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정말 좋아졌네. 가까웠고 애정도 많았고 투정도 하고 반찬도 좀 보내라. 이렇게. 엄마같이 막 그렇게 했나 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슬픈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오는데 네. 반찬 투정한 편지를 또 보냈는데 답신이 반찬이 온 게 아니라 부고가 온 거예요. 어머나, 네, 어머나, 아내의 어떡해. 부고가 전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반찬 투정이나 했으니 이렇게 좀 상심을 굉장히 금술이 좋았거든요. 아, 나 대문자 F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소름. 야, 이 슬픔을 담아서 당시에 또 시를 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년에 먹었던 음식에 대한 글귀를 하나 남겼는데요. 최고의 음식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이요. 최고의 모임은 남편, 아내, 딸, 손자와 함께 하는 것이다. 좀 너무 놀란 게 거기에서 두부, 오이, 생강, 나물. 뭐 나물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 진짜 그분도 몸은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아마 아모르바디 2MC가 되지 않았을까. 네. 가능성이 추사 있죠. 선생님. 네, 김선 선생님하고 박경림 씨하고 둘이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아요. 꼭 뵙고 싶네요. 이 문장 사실 앞쪽보다 뒤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추사 김정희는 이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가족하고 같이 둘러 앉아서 먹는 이 밥상의 맛에는 비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누구랑 먹느냐가 진짜 네, 중요하죠. 사실 맞아. 저도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제가 차린 음식보다도 그들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뭘 먹느냐도 누구랑 중요하지만 누구랑 누구랑. 먹느냐 진짜 중요해요. 우리 추사 김정희는 뒤늦게라도 네. 그걸 깨달았던 것 같은데 오로지 음식 자체만 몰두하느라 이 진리를 놓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식탐을 부리시다가 인생 자체가 망가져버린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죠. 유럽에서 한때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고 한때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의 루이 14세.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루이 14세의 말년의 모습인데요. 지금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네. 앉아 있는 데가 뭘 타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 마차를 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 네. 바퀴가 달려 있어요. 네. 네. 뒤에서 누가 그러니까 미는? 지금 루이 14세가 말년에 이르게 되면 본인 스스로 산책조차 제대로 어머나. 즐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의 휠체어와 같은 비슷한 형태의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산책을 즐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고, 대식가구. 보통 식사를 한 10코스 정도를 몇 끼니마다 드셨다라고 해요. 또 이분이 디저트에 거의 목숨을 거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프랑스가 여기저기 이제 식민지를 막 만들기 시작하고 대학로가 개척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각종 디저트들, 맛있는 것들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때 가장 많이 수입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설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탕과 카카오를 이용해서 만든 뭐 쇼콜라쇼
뭐 핫초코라든지 달달한 것을 항상 입에 좀 달고 사셨던 것 같아요. 문제는 말년에 질병이 좀 많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시는데 이 루이 14세가 평생 앓았던 질병 종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코스로 알았죠? 그렇죠. 코스로 피부염, 위염, 설사, 편두통, 치주염, 통풍, 신장 결석, 거기에 당뇨까지 앓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유명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루이 14세가 싫어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싫어했던 거? 네. 굽는 거? 우리는 보통 하루에 최소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합니다. 아, 변을 보는 걸 얘기하는 샤워. 씻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72년의 재비 기간 동안 기록에 명확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샤워를 딱 3번 했습니다. 72년 동안 네, 72년 동안 3번. 3번 했습니다. 아니 그럼 머리도 안 감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악취가 났어요. 2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뭐 그렇죠. 뭐 향수를 엄청 뿌렸나요? 그렇죠. 향수 엄청 뿌렸죠.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악취가 당연히 양치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빨은 썩기 시작하고 치주염에 앓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발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나. 말년에는 이빨을 하나만 남겨두고 다 뽑았대요. 아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미식 때문이었다라고 전해지니 참 먹는 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도 무서운 것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네. 정말? 아니, 한 나라를 다스렸던 군주잖아요. 이 군주도 음식 앞에서는 자신을 절제하기 힘들었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과식으로 이까지 뽑았다는 거는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진짜? 아, 루이 14세가 앓았던 무수한 질병이 뭐 오로지 과식 때문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트리거가 됐으리라고 확신하는데요. 많이 먹었다는 건 단순히 이 위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양의 음식이 체내에 들어오잖아요. 엄청난 인슐린이 분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만성적인 인슐린 과다 분비로 인슐린의 세포가 반응을 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을 부르게 됩니다. 들어보셨죠? 네. 네, 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세포로 가지 못한 당은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당뇨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아마 발치를 하게 한 원인이었을 치주 질환 역시 당뇨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뇨병 상태에서 치주염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뇨가 염증을 악화시켜서 잇몸 건강을 빠르게 망가뜨리는데요. 이는 곧 저작 운동을 어렵게 하고 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섬유질을 또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포만감을 촉진하는 시상하부 자극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 숟갈 더 외치기보다는 한 숟갈을 남겨놓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잘못된 식습관이 한 사람의 건강을 무너뜨리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지금 사례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한 나라까지 휘청하게 만든 사례가 있다면서요, 셰프님? 네. 나라를 휘청하게 만든 밥상 한번 먼저 보시죠.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음식은 만한전석이라고 하는 중국 청나라 시대의 잔치상인데요.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잔치상 중에서 제일 호화롭죠. 루이 14세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이 청나라 최전성기라고 불리던 강희제와 건융제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수연이라는 잔치에서 주변 신하국들의 노인들을 초청해서 3일 내내 즐기던 만찬. 올라가는 메뉴만 최소 108종이 넘었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는 거잖아요. 이걸 혼자서 독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돼요? 청나라의 멸망의 원흉이기도 한 바로 서태후입니다. 태후. 사치와 향락으로 청나라를 몰락시킨 원흉으로 꼽히는데요. 네. 이 수많은 사치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바로 호화로운 밥상. 그건 몰랐네. 원래 이 잔치상인데 만한전석을 혼자서 드시는 거예요. 그 혼자 먹는 동안 왕까지 옆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군량미까지 땡겨와서 어머나. 자기 밥상을 먹어요. 외세는 쳐들어오는데. 네. 그래서 한 끼 식사가 100만 냥, 우리 돈으로 1억. 당시에 한 끼가 한 끼가 혼자 먹는.
당시에 뭐 군량이든 뭐든 그 상황 얼마나 힘들었어요. 서구의 세력들이 몰려오는데 또 서태후가 네. 죽고 나서 4년 뒤에 바로 청나라가 멸망을 하죠. 망했어, 맞아. 너무 소름 끼친다. 진짜 음식에 대한 지독한 집착이 한 나라를 무너뜨린 사례네요, 진짜. 아니 근데 저걸 내고. 당연히 한 먹지는 끼에는 못 않겠죠. 먹고. 네, 다 먹는 게 아니죠. 과시를 하는 거예요. 식탐이라기보다는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이 밥상을 차리게 한 거죠. 이런 거에 비하면 루이 14세가 착했네요. 도찐 게 찐이야. 대신에 루이 14세는 72년 동안 3번 씻었다며. 아이 뭐 거기나 여기나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잘 씻었으면 더 오래 살았을 수도 네, 있어. 그럴 수 있지. 한 사람의 인생부터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음식. 정말 먹는 것의 힘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어갈 두 번째 주제, 세상을 바꾼 음식입니다. 세상을 바꾼 음식.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럼 또 살이 찌고 이러니까 막 다 예민해지고 다 싫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옆에 있으면 내가 살이 찌고 기분이 나쁘면 다 꼴 보기 싫은데 이게 또 음식 조절해서 또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면 다 또 예뻐 보이고 네, 꼬질꼬질한 남편도 되게 멋있어 보이고 여유가 그러더라고요. 생기지. 네. 진짜 음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삶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 네. 자체를 바꾸기도 하잖아요. 네. 이 고대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음식 때문에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사람들도 또 뭔데요, 존재했었거든요. 뭔데요? 또 무슨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로베르토 본피아니의 로마의 향연이라는 작품이에요. 일단 로마는 이제 먹을 게 넘쳐나다 보니까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 미식을 탐닉하기 시작해요. 일단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일단 편안하게 긴 의자를 준비를 하고요. 네. 왼쪽으로 눕습니다. 위에 부담이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눕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있구나. 네, 일단 눕습니다. 누워서 천천히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한계가 그쵸.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보통 로마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열심히 씹고 네. 그 맛을 느낀 다음 뱉습니다. 에이? 또 먹어야 되니까. 네, 또 먹어야 되니까 배를 채울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즙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쩌다 네. 보니까 살짝 음식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개워내기도 합니다. 괴로워. 그렇게까지 할리는가?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먹방, 눕방 이것의 원조는 고대 로마 귀족들이다. 로마가 뭐든 좀 빠르네요. 지금에선 골드 버튼 받았는데. 그렇지. 워낙 로마가 그때 당시에 먹을 게 넘쳐나다 보니까 사회 지도층 간에는 비만이 굉장히 팽배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약간 부의 그러다- 상징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 부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최후의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방 흡입술을 지시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로마는 진짜 빠르다. 로마 제국 때? 지금과도 같은 수술은 아니었을 것만 같고요. 아무래도 이 피하 지방에 있는 지방을 그냥 살짝 걷어내는 정도의 간략한 시술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신기하다.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그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만이 현대인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에도 비만이 있었다는 게 진짜 신기하고 놀랍네요. 선생님 말씀 너무 재밌어요. 아마 그때 당시 모든 로마인들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막 귀족들의 약간 전유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네. 생각이 귀족 들어요. 얘기만 궁금했어요. 그렇죠. 네, 네. 다 어떻게 듣겠어요? 이게 따로 네, 저희 네. 방송 끝나고 따로 재미난 이야기 많이 아이디가 들으셔야 어떻게 돼요. 오늘 끝나고 중식당 가니까 같이 네. 가세요. 네. 이렇게 먹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주시는. 그러네. 아유 자중해야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로마가 제국답게 건강한 식재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밥상도 건강하게 바꿔주고 있는 바로 그 식재료인데요. 완노라, 보안노라, 이견노라 이 말을 한 주인공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견노라 하면은 뭘 가져오잖아요. 그때 가져온 게 바로 파로라고 하는 곡식입니다. 파로요? 네. 이집트 침공단 시 한 곡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곡물에 반해서 카이사르가 이걸 전리품으로 삼고 가져오게 됩니다. 고대 곡물인 파로가 어떻게 전쟁으로 바쁘던 카이사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일까요? 그때 전투하면은 또 식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식량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때 카이사르가
파로를 먹은 자신의 병사들이 적은 양의 밥을 먹고도 오랫동안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카이사르는 파로에 반하게 되면서 로마로 들고 가는데요. 이후에 파로는 황제의 밀이라는 칭호까지 받을 뿐 아니라 화폐로도 사용이 됩니다. 심지어 제사를, 신들에게 제사를 올릴 때 파로를 활용했다고 하니까요. 당시 파로의 위력이 엄청났던 거죠. 이 파로는 건강식으로 지금 우리 식탁에도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주로 생산되는데요.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으며 건조한 기후인 토스카나에서도 생명력이 강한 파로는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 파로는 경작 지역에는 화학 살충제나 화학 비료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고 유럽연합 법령에 따라서 한 번 수확한 경작지는 2년간 수확하지 않고 휴지기를 주는 윤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놀라운 게 그 시절 그 전쟁통에서 발견된 곡물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그 시절을 함께 경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전리품 먹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요 파로가요, 고대 곡물이잖아요. 요게 고대 곡물은 좀 영양가가 더 높죠, 선생님? 아, 역시 잘 알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파로처럼 고대 곡물은요, 유전자 변형이나 현대 농업 기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채 재배되는 곡물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쌀, 보리와 같은 현대 곡물은 높은 수확량을 위해서 개량이 돼서 생산량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영양소 밀도가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대 곡물은 단백질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 밀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먹은 것이 내일 나를 만든다. 맞아. 뭐 이런 말인데 그게 진짜 세상 공감이 되네요. 네. 우리가 먹어온 음식이 어떻게 인류를 바꿔놨는지 또 아모르바디의 실천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다각도로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몸 건강을 마스터한 우리 주인공을 수사하는 시간입니다. 자, 아모르 바디 프로파일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아 씨, 네. 수사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응하겠냐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로파일러 분들 진행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 집으로 쉴 새 없이 낯선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던데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어요. 하루에 3번 몰래 파내는 보물을 집에 숨겨놓았다고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어떻게 알았지? 스토커처럼 누군가를 감시한다고 하던데 범죄 아닌가요? 자, 쉽사리 대답이 안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면서 캐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정아 씨, 네. 아모르 바디 프로파일러 지금 진행시켜. 댁이세요? 네. 아, 진짜요? 정아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바쁘시네. 아,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방이 가장 많을걸요. 사실은 여기가 원래 가정집은 아니고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게스트하우스. 있어요. 신랑이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 2층 한 켠을 그냥 개조를 해서 저희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나 혼자 산다가 아니고 손님들하고 같이 산다 집에 살고 있어요. 저 청소랑 저런 거 직접 다 하시니까. 네, 신랑이 잘 안 해요. 운동은 되겠다. 네. 정아님 이거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면 진짜 운동이 따로 필요 없겠어요. 맞아요. 원래 운동 중에서도 이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운동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계단이 많으니까 저는 나가서 운동할 일이 없어요. 집 안에서 다 운동이 끝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와, 잘 많이 올라간다. 컸죠? 이게 뭘까? 이거는 거
됐다. 아니 온 가족이 어떻게 다 옥상에 다 올라오셨어요? 아, 저희가 그냥 놀러 온 건 아니고요. 봄맞이로 새단장하기 위해서 꽃을 좀 심어보려고 해요. 우리 예쁘게 해서 우리 집 예쁘게 꾸며보자. 아침에 운동 좀 갔다 왔어? 운동 안 하지. 자기 운동을 좀 해야 돼.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데리고 온 거야. 자기 지금 운동도 하고 해변 보라고. 자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노동이야, 운동이야? 노동이지. 아씨. 숨나. 아유, 옥상을 내가 또 이게 다 꾸몄잖아. 여기 넣어줘. 웽 넣어주세요. 이어도 나는 눈 사라진다 나는 내 엄마 아빠는 어른이니까? 나 두 개 들고 두 개 들고 왔어. 자기 말대로 화분에 옮기니까 좀 난데? 그럼 하이마 꽃 이렇게 심어놓은 거 보니까 어때? 좋아. 이쁘지? 네. 아, 정정화 씨 일상이 지금 살짝 공개가 됐는데 네. 아직 모든 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좀 더 깊이 우리 프로파일러분들 파고 들어가 볼까요? 제가 봤을 때 눈에 좀 띈 건 네. 끊임없이 좀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단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오히려 이걸 운동으로 좀 승화시키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는데 혹시 뭐 무리가 되거나 힘들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난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 시집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노동인데 제가 또 손을 한 번 더 가면 제 가게가 또 예뻐지는 거니까 가게가 예뻐지기 위해서 제가 계속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제 몸도 같이 예뻐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친정 쪽이 다 이제 당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뭐 당뇨가 크게 뭐 발병되는 건 아닌데 또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당뇨 때문에라도 좀 체중 관리를 좀 하는 게 좋다 싶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도움이 확실히 되는 거죠, 약사님. 이렇게 좀 네. 기분 좋게 움직이면. 맞아요. 이렇게 지속적인 많은 움직임은 유산소 운동으로 이어져서 이제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가족력 걱정하셨는데 네. 당뇨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 유병자 중에 53.8%가 비만을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혈액 속에 포도당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 올라갔던 혈당도 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정화 씨가 내내 움직이며 생활 속 운동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 지금 정정화 씨가 진짜 자나깨나 일단 눈 뜨면 아모르바디를 생각하면서 일상을 네. 보내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또 실천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밥을 좀 해볼까? 이제 주방으로. 뭐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뭐죠? 씩? 뭐지? 뭐 혼자 몰래 뭐 좋은 거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말할 수 없어요. 조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밥 지으려고 해요. 저희 집에는요, 고대에서 온 특별한 국물이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네, 네. 혈당 스파이크라 그래서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파로는 당도 적은데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많이 나니까 체중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혈당 관리도 되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죠. 아까 하루에 3번 파낸다는 게 저것이었구만요. 해볼까? 파로가 7번, 백미가 하나, 둘, 셋.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백미 3, 파로 7 이렇게 해서 오늘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먹는 게 제일 건강에 좋은 거지 뭐. 건강한 거 먹고. 건강을 책임져줘.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구수한 냄새.
오, 잘 됐어. 파로밥 완성입니다.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임이 먹어. 뭐하고 전화 보자. 우와. 뭐 좀 달라진 거 없어? 오늘은 좀 많이 들어. 맞아. 바로 5도에서 왜 오늘은 그랬어? 7대3에서. 이거 괜찮네. 고소하고 쫀득하고 괜찮아. 아니, 자기는 이렇게 잘 먹으면서 처음에 왜 백미만 먹는다 그랬어? 좀 익숙해지고 괜찮아. 살도 좀 덜 찌는 것 같고 다이어트 되는 것 같고. 하임이가 아직 어리지만 외가 쪽에 다 가족력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습관을 길러주는 건 좋은 거잖아. 좋지. 힘이 이렇게 세지는데? 응. 근데 정정원 씨가 사실 그 살을 굉장히 많이 뺐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지금과 같은 식단을 그러면은 유지했던 건가요? 처음에 운동도 하고 뭐 마사지도 받고 그래서 조금 뺐는데 그게 그 10kg가 다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운동도 좀 많이 했고 이제 식단을 바꾸면서 좀 몸에 좋은 거를 많이 찾았죠. 찾다가 이제 8호를 알게 됐고. 살을 빼려고 하면 처음엔 좀 빠지다가 네. 정체기에 빠지는 맞아요. 그때 좀 식단을 바꾸신 거구나. 네, 네. 이제 8호로 바꾸니까 확실히 포만감이 많으니까 이게 양도 일반 밥보다는 좀 적게 먹게 되고 그리고 많이 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요. 혈당도 많이 낮아져서 좋더라고요. 또 식이섬유도 많고 하니까. 네, 이 고대곡물 8호는요, 혈당 지수가 아까 당 지수 네. 40으로 낮은 식품인데요. 당 함유량이 낮다고 알려진 카무트랑 비교를 했을 때 카무트는 100g당 7.84g, 퀴노아는 5.3g인데 반해서 8호는요, 당 함유량이 2.4g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반면 이 정정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이섬유 함유량은 현미랑 백미에 비해서 약 2.34배, 또 2.16배로 높은 편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8호를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8호를 섭취한 G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체중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연구고 뭐고 잘 모르겠고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내가 뭐고 좋으니까. 연구는 딴 분들이 네, 하시니까. 연구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모르겠고 일단 저는 살도 좀 빼고 혈당도 낮추자. 이 두 가지 토끼를 저는 요 밥상 바꾸면서 다 잡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8호가 단지 그 당 함유량이 낮아서 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저항성 전분은 다당류에 속해요. 소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소화하게 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8호의 저항성 전분 함유량이 대표적으로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백미, 현미와 비교했을 때 백미보다 약 33배. 와. 그리고 현미보다는 약 8배나 높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8호 속 풍부하게 함유된 저항성 전분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전분은 이 식후 혈당 수치를 천천히 증가시키고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몸속에서 흡수가 느려지고 그리고 소화도 느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덜 먹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식을 하거나 밥 먹고 군것질을 할 일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겠네요. 포만감이 있으니까 또 적게 먹게 되고 일단 저당 식품이다 보니까 너무 도움이 됐는데 이거 웃긴 건 뭐냐면 신랑도 워낙 뭐 이렇게 뚱뚱한 체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이 들면서 배가 좀 나왔었는데 배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그거는 이제 8호가 단세 지방산이라는 지방산을 풍부하게 생성해주는 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이유는 몰랐어요. 단세 지방산이라는 것도 뭐. 네. 이 단세 지방산은 살을 찌게 하는 지방이 아니고요. 아. 이 단세 지방산은 짧은 구조로 되어 있는 지방산으로 몸에 쌓이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이 체내의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단세 지방산이라는 이름에 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 산은 위산의 산과 같은데 대장에서 유해균을 없애고 지방은 또 연소시켜서 체내의 지방이 쌓이지 않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단세지방산 생성에 도움되는 8호를 섭취한 당뇨병 환자의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공복혈당이 모두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가족을 위해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밥상을 잘 차려준 거 이거는 그게 정말 크죠. 가족 잘한 것 같아요. 네, 제 스스로에게 칭찬합니다. 아니, 진짜로 저희도 네.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그야말로 밥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건강이 바뀐 맞아요. 그런 경우인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일상도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모르바디를 위한 일상 마지막으로 만나보시죠. 아, 맞다. 아, 맞다. 못 깜빡했다. 체크해야지. 자주 체크하면서 왜? 뭐 무슨 일이요? 생각나면 자기가 좀 먼저 하지 그랬어. 아니, 그건 자기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한번 해. 아니, 자기가 드려. 뭔가 서로 미루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미루는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이마, 하이마. 자, 갑자기 아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한테 전화해보자. 전화? 여기. 또. 자 이제 누르면 안 돼. 할머니. 어, 제 어머니. 친정 어머니. 네네. 잘했어. 제가 보낸 거 8호로 식사하셨어요? 그래 항상 조금씩 내가 잡곡처럼 해먹고 있다. 너무 괜찮고. 당을 조절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래. 특히나 떨림에도 조심해야 돼. 엄마가 있으니까. 맞아요. 엄마는 그 당 체크를 항상 수시로 체크하시죠? 어머니도 그렇게. 어머니 당신 어머니 하시는 기록을 하시네. 아, 그래서 꼭 챙겨주시는구나. 건강하세요. 바이바이. 생활비랑 8호는 꼭 보내드릴게요. 가족력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자, 8호가 혈당이 많이 안 오른다고 하니까 우리 측정을 한번 해볼까? 검사를 해보자. 그럼 뭐 관리되는 느낌이네.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보자.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8호를 먹기 잘했지. 우리 앞으로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자. 할미 잘 키우면서. 그래, 고마워. 내가 8호 밥도 매일매일 챙겨줄게. 그래.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 진짜 갈 데 없겠어. 너무 고마워. 남편, 아들 식단뿐 아니라 네. 친정 식구들까지 그 정말 꼼꼼히 챙기네요. 아니 왜냐면은 저는 이제 아직 당뇨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을 맞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하시구나. 심하시고 또 저희 이모도 그렇고 또 그 자녀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당뇨에 비해서 활동력이 굉장히 좋고 활발하다 보니까 제가 늘 걱정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머니가 뭐 아유 뭐하러 보내냐 안 먹겠다 뭐 됐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달 볶았어요. 근데 지금 좋아하세요. 네, 그 음식을 기름에 달달 볶는 거는 안 좋지만 네. 우리 식구들의 건강 식단을 위한 달달 볶기는 100번 찬성하는데요. 네. 이 8호 껍질에는요 식이섬유의 일종인 아라비노자일란이 풍부한데요. 이 아라비노자일란은 8호의 저항성 전물을 만나 아까 말씀드린 단세 지방산 생성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혈당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식욕 억제 호르몬을 자극을 해서 식욕과 에너지 섭취 조절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아라비노자일란은 대사증후군 환자의 포만감을 높이고 인슐린 반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좋은지는 몰랐어요. 확실히 이게 음식이 좋은 음식이 들어가니까 겉으로도 사람이 윤기가 나고. 네. 하루에는요 항산화 성분인 페룰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페룰산은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 콜라겐과 엘라스틴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엘라스틴. 아마 그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야, 자, 지금 이거 먹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지금까지 정정아 씨의 아모르바디 프로파일러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유독 굉장히 즐거운 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아모르 토커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가족들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건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습관이 바뀌니까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한번 먹어볼까? 약간 달달 볶은 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말 안 듣는 스타일.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정정아 씨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앞으로도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요. 이제 방송 보면서 진짜 재밌는 얘기들, 뭐 재밌는 음식들 많이 이제 정보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친구 오세요. 파로밥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아모르바디와 함께 밥상으로 건강 찾고요. 또 인생까지 바뀌는 키워드를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예요. 천의 목소리, 서혜정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도 노래 부르며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이 미친다. Channel A